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만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5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에 사스를 넘어섰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무증상 감염과 3차 감염 등의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사 토론 라운드,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밀 진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국내 유입과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사 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권연대 숨 정미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 테이 안태희 국장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청주시 의회 유영경 의원도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충북의사회 정책이사 충북대학교병원 한정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이 긴장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시시각각 환자 수가 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만 4천여 명 정도가 이제 확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5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18명이라는 정보를 좀 제가 갖고 있고요. 다만 격리에서 해제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는 확진자가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장 좀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주변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 한 교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 당연히 많이 될 테고요. 근데 사스 바이러스도 같은 군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근데 특이한 점이 사스 바이러스는 이 대변이나 소변을 통한 감염은 없었는데 예.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소변을 통한 감염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리를 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 대량 식중독처럼 전파될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물에서 화장실 입구나 이런 손잡이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불안감도 좀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불안감을 하나의 답변으로 제가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국내 2,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 진천으로 격리시설이 결정되면서 예. 도민들이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에 나온다고 말을 해도 사실 이게 무리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가의 어떤 자신의 불만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불안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가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유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 감염이 될까 봐
사실 여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집단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이제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급한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도민들의 불안감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우리 청주에는 이제 청주 공항이 있으면서 이제 연간 많은 이용자들이 또 요즘에 이용하고 있고, 또한 그 각 대학에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 또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도 이런 개강의 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불안감들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지역에서 도민들이 좀 더 우리가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살펴보지 말고 좀 더 개인이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예방 수칙들을 좀 더 잘 인지를 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바이러스를 무찌를 무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 백신인데 아직 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들렸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일반 감기가 걸리는 걸 다 만들 수 없듯이요. 최소한 임상 실험과 만드는데 1년에서 뭐 1년 이상 2년이 걸릴 거라서 지금 상태로 백신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한 분자면역적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에이즈 치료제를 항바이러스 제제죠, 물론 에이즈도. 그래서 예. HIV 치료제가 일부 환자한테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중증의 감염증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한테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좀 그래도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입원 환자였나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완치가 돼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치료는 가능한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1명도 없고요. 지금 메르스 때처럼 그 전신 최순환기를 돌릴 정도의 중환자가 1명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임상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요. 뭐 100% 치료제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즈와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반응이 있는 걸로 의료진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서 예. 1, 2주 지나면서 약이 특히 환자가 많은 중국 지역에서 투약을 하다 보면은 금세 효과에 대한 치료 반응률이 보고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이 가운데 4, 5월 정도의 절정기가 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예.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당히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환자 수가 실제로는 10만 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고 6.2일마다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고 있어서 뭐 4, 5월에 절정기를 거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대유행을 맞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뭐 태국, 일본 여러 군데에서 이제 거기 여행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예.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어느 정도로 더 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3차 감염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차 감염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대유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역사회 대유행 가능하다는 얘기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즉 어디서나 걸릴 수 있고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인디케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어제 광주에서 나온 경우가 지금 솔직히 역학조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역사회 대유행이 이러다가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소 뭐 석 달 정도 이상 기간 동안에 는 정말 메르스 때처럼 메르스 환자가 몇 명 솔직히 지금 환자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유입 경로 자체가 중동에서만 오는 거였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예.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유행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 확산세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예방적 차원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든 뭐가 됐든 국가가 방역 체계를 좀 강화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실 기사를 쳐보시면 최악의 시나리오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될 만큼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면 당연히 확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위험을 진짜 갖추고 있는 내용인지 책임감 있는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다수의 기사가 4, 5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 개인은 어떤 방식을 좀 동원해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 절정기를 4, 5월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는 시기 언제쯤으로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춥고 건조할수록 자연 생태에서 오래 살고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을수록 일찍 죽기 때문에 보통 감기가 겨울철 유행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라앉기 때문에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이 그나마 좀 여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감기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추울 때가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따뜻한 계절로 오는 거에 대한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에 대한 이제 재난대책본부를 꾸리고 중앙과 함께 지자체가 이에 대해서 그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방 그 수칙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공시설들에 대한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러면 이제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의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되고 호전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과 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워낙 교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이 방역 시스템이 좀 뚫렸다 이런 좀 그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국제 교류가 아주 활발한 이 시대에 어떤 이제 그 뭐 국경 폐쇄를 하기 않는 상태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뚫렸다라든가 방역 참사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현재 발생한 것보다 좀 더 가치 지향적인 그런 이제 표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런 변종 신종 바이러스랑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인류의 어떤 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하면요. 사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 시작을 하면서 뭐 거의 한 2달, 석 달을 집에 못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했던 점을 쭉 다시 되짚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병원을 통해 창궐했던 이유가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환자 분류시설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암 환자들과 감염 환자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전파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응급실 앞에 텐트를 치고 감염병 환자 진료소를 만들었었는데 다행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의 거점 지역 병원들은 모두 감염병 환자 진료소가 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에 이런 메르스 의심이나 감염 환자들이 오면 아예 입구에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증폭되는 역할이 응급실이 좀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병문안 개선하고 병문안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차단 시설이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어서 건설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을 통한 전파가 좀 감소되고 있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개인 위생에 대해서도 국민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에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솔직히 초반기에 없었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해서 나눠줘도 대부분 버리고 가고 했었는데 요새는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개인 위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라서 저는 분명히 이번 사태가 쉽게는 안 끝나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이번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도 이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뭔가 학습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가 좀 더 이렇게 도민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용해서 더 불안 심리를 또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가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그 좀 더 발빠른 대응들이 이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위기 대응에 관한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촘촘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예, 초기에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은 이게 안일했는지 적절했는지를 사실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신뢰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검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강화하고 그것도 확산되어서 지금 입국 제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악의 경우에 국경 폐쇄까지 갈 것인데 이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다.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거나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정부의 대응 이런 것에 대한 좀 신뢰는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활동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기를 보면 이동이 굉장히 많은 설 연휴 직전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도민들의 불안감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는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의 경험이 감정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빠른 대응이라는 표현이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느냐, 혹은 격리를 다 시켜버리냐 이런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세계화 시대에 쉽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점이 있고요. 예. 다만 그 중국 여행객 전수조사 를 시행했었는데요. 이런 조치 그리고 이번 교민들의 격리시설들을 결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도민들과 혹은 국민들과 소통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쉬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국경을 닫을 수 없다면 이미 설 연휴에 그 유행이 예상이 됐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면 정부의 주도로 언론을 통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동을 제한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빨리 3차 감염이 나온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대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어떻게 방역할까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의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방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좀 수정돼야 될 부분, 보완돼야 될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즉각 대응팀도 구성하고 사고 본부도 그 대응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방역 체계가 지금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은 그 어느 질병보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상당히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치사율과 상관없이 많이 걸리면 결국 좀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문제. 치료자가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방역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작동해서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유 의원님께서는
어떤 개선점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세계보건보안지수, 즉 전염병 대응 능력이요, 19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9위라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그 대응 능력은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감염 등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이제 설치되고 이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재난안전 관리 본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각각의 부서들이 좀 더 긴밀하게 관계돼서 그런 대책본부들을 꾸리기는 하는데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졌을 때 이게 지자체하고 신속하게 대응들이 매뉴얼화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때 초기에 있어서는 그 중앙과 각각의 지역들, 지자체가 약간의 그 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 있어서의 선제적 방어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중앙 차원에서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그 방역 체계는 정말 뭐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게 앞서 있고 질병관리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비교적 그 메르스 이후에도 이런 보건 사태, 감염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거의 키운 데가 아주 큰 지자체가 아니면 서울 경기 지역 아니면 거의 좀 부족하고요. 예. 특히 메르스 사태 후반기에 정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을 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게 지역마다 받아가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혐오시설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사태 때문에 충청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전라권에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 때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환자가 만약 우리 지역에 발생했더라면 환자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결코 혐오시설이 아닌데 예. 이러한 부분에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메르스가 또 지나면서 산에 오는 지나면서 또 그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게 좀 희미해졌는데 이번을 계기로 빨리 다른 지역에도 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 필요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의료 기술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어떤 정부의 대응, 정책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그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의료 기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정책들도 방역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는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일상에 비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라는 점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방식을 늦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점이 있더라도 그 국민들과 공유하고 비판받아서 좀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정보로부터 멀어진 시민들은 어떤 인종 혐오나 공포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부가 좀 부족한 점, 미진한 점이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방역 현장에 계신 분이나 의료진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노고를 또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우리나라 미국의 그 9.12 사태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는 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점의 지적도 필요하지만 이걸 지켜내는 영웅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또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거고 앞으로 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틈타서 SNS를 통해서 특히 가짜 뉴스가 많이 좀 퍼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뉴스만 봐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그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사실을 좀 오인하는 그러한 이제 해프닝성 그러한 이제 가짜 뉴스도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금방 사그라질 건데 예.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특히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 최근에 영동에서 뭐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이제 그 가짜 뉴스가 이제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조장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생산도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냥 뭐 재미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이 가짜 뉴스가 국내에 한정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공식 매체를 통해서 발언하지 않아도 이 발언 내용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까지 이르르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없애는 것이 저는 가능할까 싶습니다. 심지어 공식 매체가 아닌 것들까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민들이 염두해 두시는 거 되게 중요한 기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가짜 뉴스 유포 처벌하겠다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있거나 공무집행 혹은 업무방해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정정하는 것도 요즘에 자주 보지만 좀 되게 안타까운 게 그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공익성이 의심될 만큼 어떤 사안을 침소봉대해서 보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가짜 뉴스를 통제할 수 없다면 공식 매체가 중심이 바로 선다면 이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의심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가짜 뉴스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언론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극적인 보도 제목이나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어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들 그리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지 않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폐렴이라는 말에 지역이 이 이름이 붙기 때문에 이 얼마든지 혐오 단어로 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예. 성숙한 국민 의식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충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이제 전세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임시 거처 중에 한 곳이 이제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진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 28일에 정부가 천안으로 이제 임시생활 시설을 이제 정했다고 하는 중간 발표를 했다가 그게 이제 29일에 진천하고 아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진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천안에서 옮겼다는 것도 자극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정부에서 진천에서 12km 떨어진 곳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가보니까 그 400m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 인구 밀집 지역, 어린이도 많은 지역에 근처에 임시 생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거셌습니다만 결국 우한 교민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대승적인 판단을 했죠. 그래서 진천 국민들이 잘 수용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사를 다 하고 들어오고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게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 지역이 번복된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소지가 있는 거지 저는 솔직히 도심에 있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쇠를 통해서 날려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잖아요. 예. 분명한 접촉 경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밀폐돼서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 중에 누가 갑자기 감옥을 탈옥하듯 탈출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정부에서 하는 지금 질병관리에서 하는 방역으로 저는 100% 그분들의 전혀 이 폐렴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예.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발생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이제 통보가 있었던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예. 사실 그 이전에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천안 지역이라는 거가 거명이 됐다가 천안에 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는 진천으로 왔다. 그럼 우리 주민이 반대하니까는 오느냐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만연하면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악용하는 또 어떤 부류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이런 것을 저희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그 진천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쨌든 성숙한 이렇게 시민 의식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님비 현상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이 정치권이나 언론에도 향하지 않는 잣대가 주민들에게 너무 쉽게 향했던 거 아닌가. 님비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왜 보도와 다르지? 지금 이 근처에 학생들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이거 행정탁상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상황에서는 이런 님비 현상, 이기주의다 이런 잣대가 힘이 센 권력보다는 힘이 약한 곳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이야기는 워낙 그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주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나 뭐 협의할 시간이나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 사회재능정책관 이분이 충주 사람이에요. 충청 또 공보관도 했었습니다. 예. 그분이 뭐 아산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던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랑 뭐 30분이든 20분 전에 좀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설득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잘했으면 이런 큰 사전에 이게 맨 초기에 이런 반발들은 조금 더 적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 그러한 대처도 좀 반대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대책을 지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매뉴얼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매뉴얼은 이미 메르스 때 충분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예. 근데 외국에서 데려오는 거는 사실 경험이 없었겠죠. 처음 있는 예. 사태였고 하니까 다급했던 건 인정을 하고요. 저도 뭐 정부의 처리나 이런 대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렇게 말이 다르게 나가거나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신이 조장되기 때문에 좀 신중함과 사전 소통을 해야지 앞으로 사태가 더 나빠질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엔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은 해당 지역 주민들, 뭐 진천이나 아산 주민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한 교민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플래카드도 그렇게 붙여놔서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이 교민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진천 군민들이 상당히 위대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천군이 그 주민 자체가 상당히 발전한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주민 참여 예산 조례도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맨 처음에 반발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데 재성적인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왕좌왕했던 모습, 특히 맨 처음에 우한 교민이 진천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그런 굉장히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진천 국민들이 성숙하게 이겨냈습니다. 결국 그 지방 분권, 지방자치, 주민 참여가 이러한 이제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발현되지 않느냐. 여기에 되게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시민분들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뭐 손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진천 주민들이나 혹은 활동하는 분들에게 들었을 때 예. 처음에 문제됐을 때 현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달랐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반발이 크다, 혹은 지역 주민들 뭐 갑자기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어떤 그런 현장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좀 지역 주민들이 환영을 해서 격리시설이 이제 그쪽을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진천 주민들이 가졌던 문제 의식은 향후에 정부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라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의돼서 끝까지 좀 좋은 결과들, 그리고 진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인력에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뭐 그 판정을 받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거쳐간다고 하는 건 좀 적은 편인데 언제든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설마 좀 그러진 않겠지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예. 들어 감기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태가 아니어도 평소에 학교를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결석을 하면 안 된다. 개근상 타는 게 옛날 우리 사회 미덕이었잖아요. 이 감염병이 이제 창궐하는 시대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인 거죠. 그다음에 감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도 평소에 또 사실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성장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꼭 끼고 착용하고 타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쓰시고 기침하시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오늘의 일에 또 그 부분을 좀 언론과 정부가 개인 위생에 대한 방안을 좀 내주고 또 병원 쇼핑하느라고 청주에서 서울 이렇게 장거리 이동하고 병문안 가는 부분들 지금도 아직 일부에서는 특히 대형 병원들은 통제가 되지만 중소병원들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광주에서 있는 21세기 병원 사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만약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의료진 한 명이 1,000명 이상을 접촉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언론과 지자체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이 보건 시스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청주시를 두고 본다면 사실은 청주시는 이제 행정 단위에 있어서는 어떤 국보다는 이에 대한 업무를 그 상당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역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4개 보건소가 있고요. 그 보건소 가운데 상당 보건소가 이제 거기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청주시가 현재 이러한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청원 보건소의 역학조사 후에 이제 충대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보건소에는 각각의 한 개 조가 24시간 비상근무를 현재를 하고 있고요. 음악 격리 병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 임시 격리 시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사실 또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재난 심리에 대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심리 지원도 또 필요를 해서 지역의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이런 주민들이 있는 곳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예방 수칙과 현재에 대한 이런 불안감 지원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게 딱히 방역 시스템이 조금 더 중앙처럼 견고하게 되어 있다라고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도 같은 의견이신가? 우리 지역의 방역 시스템. 예.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전문가가 도나 시나 지자체에 좀 미리 준비가 돼 있고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런 감염병 시스템이나 아니면 지역 건강 관리를 위한 자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고 대부분이 보건소 시설들이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그냥 치료하거나 물리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직원들의 자원들이 가 있지 않나 평소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메르스 때도 그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지만 결국에 사태가 진정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는 평소에 선진행정으로 보여주기 쉬운 부분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번에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보건 시스템의 중추인 보건소와 보건지소들이 좀 질병을 예방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또 계획을 짤 수 있고 역학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바쁘신 분들이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충북도나 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우리 도민분들이 좀 불안감 없이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 같은 경우는 송기섭 진천 군수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역과 이런 것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거를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우한 교민이 진천으로 왔을 때 충청북도나 일부 그 지역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적시적소에 그런 충분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에 노출되겠지만 전염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인간에게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행정체계의 미비 혹은 예방의 미비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지는 불안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스스로 개인의 위생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특히 이 정보라는 것을 우리는 제공했는데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그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TV를 잘 보지 않으시는 분들, 인터넷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고려하셔서 정보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짜 뉴스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에 지역의 경계가 없듯이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 경계 없이 확산되는 이런 내용들, 이 지역 언론이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도 아직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찜질방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안전 불감증이 조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손잡이를 어떤 사람도 잡았을 텐데,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타액 같은 것들, 화장실을 사용할 때 누가 양치하고 침을 뱉지 않았을까?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두려움들은 얼마든지 방역 체계, 공공시설 관리, 정부의 어떤 대처 없이도 지역 지자체 장애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공시설 관리에 좀 관심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화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사태와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보면 개나리 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미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걸로 만든 뭐 중국산 한약재가 효과가 있다는 또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흉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1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너무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 의원님도 네. 충북도의 대응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행정 단위에서도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 그 담당 부서와 모든 부분들이 이제 비상으로 해서 아마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30일 날 그 현장들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와 그리고 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방문을 하면서도 사실 그곳에 이제 현재 그 비상 체계로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방문조차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청주시를 비롯해서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에는 긴급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뀌었습니다. 1월 30일자로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재난 시기로 이렇게 선포가 된 거고요. 이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비상 대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24시간 어쨌든 비상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도 좀 함께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데 너무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봤을 때 어디 가보니 손소독제도 없더라. 그다음에 방역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사실 일상에 있어서는 지금 손소독제가 지금 품귀 현상이잖아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각각의 그러한 즉석 손소독제도 지금 품귀 현상이고 그다음에 방역을 더 강화하고 싶어도 방역업체가 지금 풀가동되고 있고 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 우리가 그간에 이제 이후에 있어서 대응 그러한 계획들에는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토론 마칠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교수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뭐 아이가 있는 집은 어린이집을 안 보낸다거나 뭐 모임을 취소하고 뭐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 상권이 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좀 더 침체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그래서 뭐 통제가 안 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행사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위생관리는 중요한데요. 내가 정말 우한 지역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위험 지역 접촉자의 동선 경로가 겹친다거나 하면 스스로 그 모임에 이 사람이 안 가야 되는 문제지. 예.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회 자체를 오늘 뭐 20명에서 저녁을 먹는 거 취소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 남을 배려하는 그런 위생관념,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손소독제가 부족하지만 그걸 정부에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평소에 지금에도 각각의 개인 위생시설들,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손님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자세들 예. 이런 것이 결국에 이 사태를 종식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국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불행히도 이제 우리가 이런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은 같이 나눠서 줄이고 또 연대나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사태를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거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이거 잘못하면 제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테니까 더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네, 활동가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여론들에서 뭐 전문가가 한 말만 믿어라, 혹은 뭐 비전문가라고 말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전문가가 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책임지지 못할 발언들을 해도 된다는 보장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문가가 발언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혐오나 불안을 조정할 수 있는 발언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확산이 돼서 뭐 어디 그러니까 휴교를 한다거나 이런 휴교 조치 같은 것들이 내려졌을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시간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방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 의원님. 예. 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그 재난관리 기금이라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 기금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의 부분들은 사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또 여전히 이제 기금 확대에 관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비비를 통해서도 이제 그 필요한 재원들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사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가 어떠한 그 방향이라든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고 함께 지켜주고 하는 그런 신뢰 예.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하고 동참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